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그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네, 네, 네.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허리 아프시고 주무시다가 허리 아파서 깬 적 있으신가요? 예, 예. 그리고 등도 많이 아파요. 등도 많이 아프시고요. 지금도 네. 계속 일은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 폐경이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폐경이 온 지는 47에 왔어요. 그러면 거의 한 4, 5년 되신 거네요. 네,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만성적인 여성분들의 골반통이라는 게요. 네, 여성들은 이제 여러 가지 크게 일상에서 이제 겪는 것들이 큰 변화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초경, 이게 처음에 생리 시작할 때랑 두 번째가 네. 임신 출산할 때랑 세 번째가 이제 네. 갱년기가 되게 되는데요. 네, 갱년기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예, 근육하고 인대가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골반 저근육, 그러니까 골반 밑에서 우리가 네. 내부 장기가 쏟아지지 않도록 골반 밑 저를 딱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네.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골반 근육들이 조금 이제 헐렁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서 네. 그 만성적인 통증이 있게 되는데 네, 이게 다쳐서 아픈 게 아니고 예, 장시간 많이 쓰고 인대가 약해져서 문제가 된 거라서 예. 단순하게 그 부분에 염증만 뺀다고 해서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없고 자꾸 재발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방에서는 일반 침 같은 경우에는 근육하고 인대를 자극시켜주는 효능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약침이라든지 약간 봉침 같은 경우에는 그쪽 관절을 좀 보강하는 힘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 한약을 좀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네. 갱년기 요 최근에 한약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드셔보셨죠? 네, 근데 자기는 나는 몸이 아픈데 한약을 권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약간 뭐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다쳐서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쳐서 아픈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골반이나 관절에를 많이 쓰셨고 거기에 네. 덧붙여서 여성 호르몬이 흔들려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강하게 한약을 좀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요. 네. 지금 골반만 아프시고 밑에 다리라든지 장단지로 당기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신 거죠? 발 뒤꿈치가 아파요. 네. 발 뒤꿈치도 발 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이렇게 활 시위처럼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인대도 체중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약해지면 이렇게 그 아치가 좀 낮아지면서 이게 좀 발 뒤꿈치가 찢어지듯이 아프거나 그래요. 그래서 예. 발 뒤꿈치 자체가 아픈 거는 사실은 디스크나 협착증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병원이나 양방 쪽 가면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진통제라든지 물리치료만 받으라고만 얘기를 하고 예. 마찬가지로 염증만 조금 빠지면 그 통증이 좀 가라앉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의원을 이용하실 때도 침이랑 물리치료는 받지 마시고요. 예. 약침이라든지 봉침이라는 약간 보하는 기운의 침이라든지 아니면 그 갱년기 증후군이라는데 갱년기 후에 체력이라든지 호르몬 대사를 좀 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한약을 같이 병행하고 치료하시면 네. 아주 좋은 효과를 좀 거둘 수 있고 저도 임상에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효과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침이나 봉침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리고 척추를 네. 전문적으로 하는 한의원에서 네. 이게 치료 기간을 좀 짧게 하면 네. 그 우리가 인공위성을 한번 딱 쏘면 그 힘의 추전을 못 받으면 다시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치료를 시작하실 때 보통은 한 10번에서 한 15번 또는 한 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예. 일정한 간격으로 한번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제 네. 생각에는 아주 큰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에 대한 증상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한약에서 향이 붙어 있는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향도 있지만 곽향이란 약재, 뭐 침향이란 약재, 그다음에 뭐 기독교 서적에도 있는 유향이란 약재, 향이란 약재가 붙어 있는 약재들이 있는데요. 이 향이란 이름을 붙어 있는 약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제일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비보이, 그러니까 이 소화제나 장 운동들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소화기를 좀 튼튼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기지통,
그러니까 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기운들을 다 이렇게 뚫어내는 겁니다. 뚫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약 이론 중에서 막혀 있으면 불통즉 통이라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운을 많이 뚫어주기 때문에 지통 효과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앞에 염창성 원장이 말하신 것처럼 개교 효과, 코라든지 이런 이제 머리도 조금 맑게 하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을 끓이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음식물을 막 넣고 마지막에 후추라든지 소금을 조금 톡톡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향이라는 이름을 들어있는 약재들은 그 약을 만들 때 주요 성분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추라든지 소금처럼 약간의 그 약성의 기운들을 끌고 다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추만 넣어서 국을 끓여서 먹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없고 그런 것처럼 목향이라든지 기타 침향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은 조미료처럼 작은 성분이 들어가서 기운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목향이라든지 이런 향이 있는 약재들을 한 가지만 끓여서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으니까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복합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것들은 테니스 엘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정확한 병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발병한 지가 얼마 된지가 사실 궁금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는 그 테니스를 치는 자세에서 생기는 이 외측 이게 외측 이제 이 상과염이라 그래가지고 외측 주관절의 바깥쪽에 염증이 생겨서 반복된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을 나타내는 게 주된 증상이 되는데, 통상 우리가 뭐 이제 빗자루질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그 자질구레한 게 관절을 많이 쓰는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는 보통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내측에 상과염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골퍼스 엘보라고 해서 이 내 외측에 이 주관절에 상과라고 하는 이 자체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전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발병을 할 경우에는 사실 빠른 대칭적인 치료를 하면 금방 낫게 되지만, 보통 이제 한 2, 3개월이 지난 만성적인 질환으로 빠질 경우에는 치료 기간도 꽤 오래 걸리고 그만큼 좀 이제 골치 아픈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세가 바깥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자세로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손목이나 주관절 또는 팔 자체를 많이 쓰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상과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는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 같은 것들을 짧은 기간 동안만 해도 빠른 효과를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관절 자체를 굽히는 자세와 안쪽 돌리는 자세에 관련되는 그 근육들과,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한약적으로 그 폐경이라는 경락이 지나가는데 그 경락을 다스려주는 혈자리에다가 침 치료나 뜸 치료를 효과적으로 좀 하면 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발병이 오래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침의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의원에서 요즘 많이 권하는 게 이제 초기에 급성 부종과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봉침을 이용해 가지고 통증과 염증을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고요. 이게 오랫동안 이제 만성화돼 버리면은 많이 붓거나 통증보다는 이제 걸리는 듯한 느낌이 반복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침을 변형을 해서 이 주변 혈자리나 그 통증 부위의 주위치에다가 자극을 하게 되면은 통증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 주관절염 자체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한의원을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그 주변 자체에다가 이제 침 치료나 약침 또는 이제 봉침 치료를 병행을 해서, 만성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기간을 한 2, 3개월 정도를 잡고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을 어느 정도 없애놓고 반복된 자세를 최대한 피해서 이 증상을 완화하고 잘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테니스 엘보 환자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 환자분들의 습성이 테니스를 정말 좋아해서 테니스 엘보 걸리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증상이 조금만 완화가 되면 또 가서 치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증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가지고 염증이 조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게 되면 바로 재발하는 경우를 띠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자극적인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최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지난 다음에 서서히 스트레칭부터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런 증상이 최소한 재발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협착증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수술을 2번 하신 이후에도 증상이 네. 계속 있으시니까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지금 주사로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침도 많이 봐고 맞아보고 쭉 쉬지 않고 5달까지도 한약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침 맞아가면서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은 제가 다 수술이 잘못돼갖고 병원에서는 예. 수술해도 할 도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크게나 하면은 되는데 이제 뼈를 갖고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2번 수술한 이후에도 사실 협착증이라는 질환 자체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어떤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디스크와 달리 그 협착증은 허리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훨씬 난이도가 높은 질환이고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나 다른 치료 방법 외에도 약간 예후가 디스크보다 좀 더 안 좋은 성향을 많이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환자를 보다 보면 이제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환자분들이 수술하시는 목적은 통증이 너무 심하고 보행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걷는 게 힘드시니까 수술로서 그런 못 상태를 걸어요. 없애시고 싶은데 어떤 분들 중에 이제 좀 이게 질환이 워낙 난이도가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하신 이후에도 아예 일어나지 못하시거나 보행을 못하시는 환자분도 꽤 많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저기- 수술만의 탓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저기 예. 처음에는요. 예. 3년 동안 안 아팠어요. 수술하신 이후에요. 예. 그랬는데 3년 있다가 또 너무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물속에서도 찾지도 않고 수영장 가도 그래가지고 다시 했어요. 예. 다시 했는데 그 뒤로 더 나빠졌어요. 아마 이제 2번의 수술 이후에 더 예후가 안 좋으니까 걱정도 많으시고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예. 어찌 할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아마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이제 침 치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약 예. 처방도 아마 그에 맞춰서 했었을지 아니면 다른 쪽을 같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셨음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효과가 미진해서 답답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은 수술을 2번 한 이후에도 통증이 되게 심하고 이러면 참 안타깝지만 예.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양방에서 아마 주사를 맞는 게 진통제를 위시한 약을 맞으시는지 아니면 이제 뭐 스테로이드 약 같은 그런 주사 처방을 받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의원에서 그나마 또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게 만성화된 분들한테는 통증을 예.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뜸 치료나 왕뜸 같은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보통 예. 면역력이 좀 견딜만하고 좀 강건하시면은 저희가 봉침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지금 환자분이 봉침 치료가 맞는지 어쩐지에 대한 여부는 실제로 진료한 이후에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그게 좀 힘들 거다. 왜냐하면 몸이 좀 부대낄 수 있거든요. 봉침이라고 하는 게 통증을 잡아주는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만약에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수술 2번 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시면 봉침에 쾌척할 만한 약침 치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 이제 한의원 다니시고 병원도 많이 다니시고 답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병원에 가셔서 또 한의원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몸을 구할 수 있는 뜸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약침 치료 같은 걸 병행을 하셔서 증상을 좀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으니까요. 여기 병원은 어디예요? 위치가? 저희 병원은 이제 나중에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전화로 제가 연결드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서 좀 더 상태를 설명을 하신 이후에 진료를 받아도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것들은 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향이 사실은 이제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소도지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기력이 약하거나 아까 이제 신지 원장이 말씀하신 건 이제 건위라고 해서 위를 좀 보호하고 위의 통증을 없애주는 데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향이라는 약재가 또 특징이 뭐냐면 그 방향성, 그러니까 향기가 되게 좀 독특한 향을 나타내는 약재이고 한약 중에 이런 방향성이 강한 약들은 이제 개규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구멍이 좀 막혀 있는 걸 열어주는 듯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비염 환자를 좀 많이 보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비염의 특성상 이제 코막힘이 심한 분들은 목향과 이 목향의 독성을 없애주는 뭐 사인이나 이런 것들 같이 규합을 해서 쓰게 될 경우에 코막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목향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약성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은 좋지 않은데 비염 환자들 대부분의 특성은 좀 몸이 좀 차고 폐의 기운이 찬 경우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비염을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목향을 기본 처방에다가 잘 조율을 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환입니다. 지금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프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지금 프로를 보시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하고 관계없이 허리하고 골반이 아픈 것을 물어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네.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이 대부분 옵니다. 3배 정도.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도 좀 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갱년기 이후에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갱년기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1년에 2%씩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골밀도가 한 5, 6년 지나고 7년 지나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의해서 통증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 골다공증 자체는 통증은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렇지만 골다공증에 의해서 체형이 변하면은 골반이나 허리나 이 등까지 아프게 되고요. 지금 허리하고 골반이 아프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골반이 반 아프고요. 골반이 아프면 허리가 반 아프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러신 분들은 반신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그 허리가 이렇게 아팠을 때 지금 쉬운 1살 이 경우에는 퇴행성 디스크랄지 퇴행성 관절증이랄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예, 엑스레이상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면 본인은 무슨 병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냥 연골이 조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디스크 그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그 디스크가 협소됐다는 겁니다. 연골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그 전화에 하신 분은 디스크 증상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요. 물건을 들지 마세요. 그리고 반신욕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 서 있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고 물건 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목향의 강직성 척추염의 쓰임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반주사 나인액 자거 약침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힘과 기를 주듯이 이 공진단도 우리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케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진단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공진단을 원료로서 목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한약 제제를 섞어서 만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를 올리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양이라는 것과, 또 사양은 조금 구하기 어렵고 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목양을 대신 사용하는데 충분한 한약 제제입니다.